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이번 주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에 크게 충격을 주었죠. 예상보다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네 라는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시장에서 좀 실망감, 충격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미국 CPI는 이렇게 나왔는데 중국 CPI는 어떤지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우리는 보이차니까. 자, 우리가 쉬고 있는 추석 연휴 때 중국의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는 2.5%, 생산자 물가 지수는 2.3%를 기록을 했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제는 중국은 인플레 문제가 아니라 경기 침체의 문제다. 사실 작년에 좀 PPI 지수가 굉장히 높게 나왔던 영향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특히나 8월에는 무엇이 있었죠? 폭염과 가뭄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일부 공장들이 뭐 가동도 중단했었고 뭐 이런 이슈도 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너무 덥고 나가지를 못하고 하니까 소비도 굉장히 많이 위축된 그런 부분들도 있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지금 중국은 미국만큼의 인플레 충격은 당분간은 나타나기는 어렵다. 오히려 지금 경기 부양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지표에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CPI 지수가 그래도 생각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원래 한 예상치는 2.7% 정도였는데 7월 대비해서도 더 낮게 나온 수준이었거든요. 왜 지금 이것보다도 못 나왔는가, 뭐 예상치보다도 못 나왔는가? 결국에 중국의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세가 약간은 8월 달 들어서 주춤했던 부분이다라는 점이고요. 사실 뭐 너무 덥기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소비가 잠깐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전에 있었던 이제 돼지고기 생산단에 있었던 부분들 발개위에서 경고했었잖아요. 이거 자꾸 조정하고 장난치면은 돼지고기 가격으로 장난치면은 엄벌한다. 이런 부분들 메시지가 조금 작용을 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CPI 돼지고기 가격에서 전월 대비 증가율이 확 꺾였어요. 8월 들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그냥 유지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른쪽 차트에서도 돼지고기 가격이 7월 들어서 약간 이후에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게 중국 정부가 남은 하반기 주력해야 되는 부분들은 수요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물가가 튀어오르거나 하면 또 안 되니까 민생 경제에 또 충격을 줄 수 있으니까 물가 안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9월 들어서 이제 추석 중추절 연휴, 뭐 10월 국경절 이런 부분들을 맞아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던 정부에 비축해놨던 돼지고기도 방출할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돼지고기 가격도 예전만큼 많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치솟아 오르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중국은 CPI가 2.5%, 3%대도 안 되고 있죠. 아직까지 정책적인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 CPI 지수로 최근 들어 발표된 국가별로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중국이 맨 꼴찌입니다. 일본 2.6%보다도 낮은 수준이다라는 점이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얘기를 하는 것들은 연간 목표치, CPI 목표치가 3%대인데 남은 하반기 좀 이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하지 않을까. 뭐 돼지고기 가격 안정화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움직임은 나올 거고, 어쨌든 이런 CPI, 민플레이 요소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이 통화 정책을 더 풀 수 있는 하나의 지표, 원동력, 상승 여력 뭐 이런 부분들로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중국에서도 항상 수요일 국무원 상무회의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부양책에 대한 강조 아니면 추가 지원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사실 중국은 이제 9월, 10월 들어서 정책은 너무나 충분한 것 같아요. 이미 너무 나올 만큼 계속 나온다고 하고 있고 나온 것들도 이미 충분하고, 그런데 제가 요즘 약간 시장이 좀 안 좋기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는데 약간 아직은 좀 시장이 올라오는데 약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요. 수급입니다. 중국 증시에서 지금 수급 상황을 또 굉장히 면밀하게 지켜봐야 되는데, 위안화 환율은 우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환 지준율 200bp 인하한 이후로 조금 꺾이고 있어요. 오늘부터 바로 이제 적용이 될 겁니다. 200bp 인하된 것들이 이제 9월 15일부터 적용이기 때문에 시장의 달러가 조금 더 풀린다면 요런 이제 6.9에서 7 위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들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7이 뚫려도 뚫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위안화 인민은행에서는 계속적으로 정책적인 방어 여력이 있고 7에서 또 7.2 위안까지를 막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근데 어쨌든 위안화도 약세 상황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최근 들어서 글로벌 통화들이 다 이런 상황이고 달러 강세가 너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우선은 외국인들 수급 자체도 굉장히 꾸준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계속 퐁당퐁당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 그래도 살 때는 좀 위안화 안정화된다라고 하면 또 쭉 샀다가 또 그 이후에는 바로 또 그런 부분들이 줄어드는 모습들.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시원찮다. 뭔가 속 시원하게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점도 사실 저는 시장 보면서 약간 퀘스천 마크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겁니다. 현지 투자자들의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8월 달부터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는 지금 7천억 위안대.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한 1조 위안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금 1조 위안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그래도 투자 심리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7천억 위안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한다는 거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다. 중국 투자자들도 지금 적극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 그 수준이 거의 5월 중순 상해 봉쇄 수준까지도 지금 내려왔다라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시장 내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많다라는 점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국경절도 있고 소비 시즌이라든지 당대회 이런 굵직한 행사가 10월에 또 모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서 조금 더 나아질 건지 여부를 좀 계속적으로 이런 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9월, 10월 그래도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장이 다른 부분 대비해서는 버티고는 있지만 오르는 게 약간 시원찮다라는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런 부분들에는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로 인해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됐다라는 점을 확인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앞에 수급 CPI 지수라든지 수급 상황, 최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자, 첫 번째는 여전히 정책은 충분합니다. 정말 중국에서는 먼저 지금 정책을 원하지 않아도 먼저 지금 적극적으로 내세우고 있고 시장이 원하는 것들을 되게 긁어주고 있는 정책들은 이미 충분하다. 그리고 두 번째, 소비 시즌 충분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소비라든지 정책 수혜주를 지켜보시는 거 그리고 계속 담아가시는 거는 충분히 유효한 전략이다. 소비 수혜주 유효. 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선은 제가 계속 찜찜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수급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도 계속적으로 같이 확인해 보셔야 될까요? 환율이나 수급 면밀히 지켜보면서 사실은 이제 바닥이니까 이제 조금 다시 나아질 일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도 면밀히 지켜보시면서 그래도 저가 매수 계속적으로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으로 결론을 맺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주 보이차에 질문이 하나 올라왔었어요. 우리 또 소통해야 되니까 그래도 관련된 질문들을 제가 최근 들어서 많이 받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홍콩 H 증시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지금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홍콩 H 지수 말씀하시는 거죠. ELS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어쨌든 벤치마크 지수로 쓰여지고 있는 홍콩 H 지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홍콩 H 지수만 또 따로 떼서 얘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H 지수 구성 업종을 한번 보시면요. 선택 소비재, 금융, IT 정보기술 이렇게 큰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선택 소비재와 IT 정보기술은 거의 빅테크 기업이에요.
메이투안, 알리바바, 징동 이런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고 IT 정보기술, 콰이쇼, 뭐 샤오미 이런 기업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중국의 빅테크들이 정말 거의 한 2개 합쳤을 때 거의 한 50%예요. 근데 예전에는 H지수라고 했을 때 중국의 금융주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지금은 이 성격들이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항생지수와 항생테크지수를 섞어놓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상위 종목만 보더라도 제일 비중이 큰 종목들이 1위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메이투안, 텐센트, 알리바바 1, 2, 3위가 다 빅테크죠. 중간에 건설은행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징동 있고 차이나모바일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종목도 거의 빅테크 쪽이다.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항생테크 한 6, 항생지수 4 정도로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H지수만 보실 게 아니라 항생테크 지수의 같이 좀 연동돼서 같이 좀 많이 빅테크의 흐름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증시 전망, 그러니까 H지수 전망은 약간 테크에 오히려 좀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제가 지난번에 보이차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내 빅테크에 대한 규제는 좀 완화되고 있고 오히려 발전을 위한 추가 정책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의 회계 이슈도 이제 어쨌든 몇 달이 한 11월까지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예전보다는 상장 폐지 이슈는 조금씩은 완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들이 그래도 2분기에 보면은 전자상거래 쪽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다.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테크 지수가 좋아지느냐에 따라서 H 지수도 조금 더 같이 또 나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따로따로 움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지나칠 수 없는 댓글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많이 앞으로도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좀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답변 드리는 시간 준비해 보도록 하겠고요. 앞으로도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